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이야기입니다. 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증거가 나왔습니다. KBS 단독 보도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은 조용하네요.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얼마나 중범죄인지 대한민국 언론들은 잘 모르나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도배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용합니다. 포탈에는 걸려있질 않아요. 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파장이 엄청 큰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일단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거짓말, 이것부터 사실 엄청나게 큰 사안이기는 하죠.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만 해도 몇 개 됩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가만히 있죠.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은 왜 이렇게까지 썩어버린 걸까요? 자,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 거래 없고 손해만 봤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 범행 시기 이전이라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통장을 공개한 적이 있죠.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래 내역이 없었다. 그런데 대신증권, 미래에셋 이런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 내역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 그리고 전체 거래금의 7.7%가 김건희의 통장에서 거래됐었다. 이런 것까지 나왔죠. 그런데도 포탈은 조용하네요. 자, 얼마 전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으로 많은 논란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투명하지 못한 자본시장, 주식시장. 대한민국은 경제사범에게 너무 관대하다. 주가 조작하기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100%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미국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의 대장,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나라죠. 그런데 경제사범, 특히나 주가 조작, 분식회계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가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본시장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시장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모이는 겁니다. 자, 미국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사 스튜어트라는 여성 경영자가 있었어요. 이 여성 CEO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어. 생명공학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약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증권사 직원이 알려준 정보를 듣고 이 보유하고 있던 업체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고 4,4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법당국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증권 사기와 음모 사법방해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배심은 이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3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에 4배가 넘는 1억 8,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개월 실형을 살았고요. 남은 5개월은 발에 족쇄를 차고 생활을 했어야 됐다. 이게 미국이에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마사 스튜어트라는 여성은 단돈 4,300만 원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가 조작의 철퇴로 언제나 거론되는 엔론 사태. 엔론은요,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글로벌 공룡 기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분식회계를 통해서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앨런은 공중분해됩니다. 그리고 앨런 회장은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벌그룹을 공중분해시키고 그 회장을 24년형 실형 복역시키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더 창피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욕하고 있는 미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중국 역시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회사가 망하게 만듭니다. 중국 종합물류업체인 베이바다오 그룹은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돼서 벌금 55억 위안을 부과받았다고 해요. 한화로 9,625억, 1조를 때린다는 겁니다. 또 상해 다륜실업의 시안얀 회장, 이 양반이 주가 조작 혐의로 걸렸는데 34억 8천만 위안, 하나로 5,739억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주가 조작, 경제사범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중국만도 못한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받아먹고 누군가가 이득을 본 죄질이 너무나도 악질적인 그런 범죄 행위죠. 거기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버티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아내, 그리고 조용하고 있는 언론들, 그리고 절대 실어주고 있지 않은 포털, 참 대단하죠. 이게 만약 미국이었으면요, 후보는 그냥 사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그 아내는 무조건 실형 10년형 이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것이 다 드러났다. 이걸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래도 괜찮아. 선거에서 이기면 다 묻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 중이죠.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계속 다뤄야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실이다.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통정거래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통정거래라고 하는 건 자기들끼리 짜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가 조작에 나오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게 나왔다고 하면 그냥 빼박 주가 조작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아셔도 되는데 이게 김건희의 통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환조사 해야 되고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선수라고 알려진 사람이 경찰에서 자수를 하면서 밝혀진 사안입니다. 성공한 주가 조작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나누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선수라고 불렸던 사람이 경찰을 찾아가서 내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자수를 하고 실토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선수는 공범으로 김건희를 지목을 했었습니다. 자, 경찰은 이 선수의 진술을 쭉 받아보고 이거 수사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로 넘기는데 거기서 스톱! 멈추게 됩니다. 누가 멈춘 걸까요? 주가 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언론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김건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사가 중간에 막혔던 이유도 밝혀내야만 합니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윤석열이 무마시켜준 수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언론은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죠. 가야 할 길이 멀다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만 돼요. 그래야 확실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중국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 이게 주가 조작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런 범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건희는 구속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 사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